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학교에 좀 가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남은 그 1시간의 진도를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것부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지금 2단원은 자극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예시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죠. 저번 시간에는 병원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자극, 체내에 침입하는 자극이 있었을 때 우리 몸은 이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한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을 방어작용이라고 한다. 방어작용을 두 글자로 면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체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병원체의 특징 그리고 그 병원체들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고요. 그리고 방어작용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천성 면역 그리고 후천성 면역. 네, 이런 두 가지의 면역을 배웠었죠. 다들 기억나죠? 복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교과서 페이지를 76쪽을 펴니다. 76쪽. 다시 우리가 신경계로 돌아가가지고, 선생님이 기말고사에 막전이 유형의 문제를 3문제를 냈다라고 했었죠. 자, 그 막전이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배우고 막전이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배워야 하는 개념은 도약전도입니다. 네, 도약전도 배우기 전에 뉴런을 기능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구조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데, 자, 구조에 따라서 한번 나눠봅시다. 자, 마리집이라는 구조가 이제 있는 뉴런, 그리고 마리집이라는 구조가 없는 뉴런. 네, 이렇게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마리집이 있는 뉴런, 마리집이 없는, 이 민이라는 글자가 이제 없다라는 의미였었죠.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뉴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뉴런이 있고요. 마리집이 있습니다. 마리집. 자, 마리집 기억나죠? 마리집은 슈반세포라는 게 이제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 돌돌돌돌 감고 있는, 말려 있는 구조입니다. 자, 민마리집 뉴런은 그냥 뉴런이 있고 이렇게 마리집이 없는 구조죠. 여러분들의 뉴런은 대부분 어떤 구조일까요? 네, 우리는 척추가 있는 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마리집이 있는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척추가 없는 동물들, 걔네들은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뉴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전도. 전도가 뭐였죠? 전도는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이 역치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 흥분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 하나의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거, 이거를 전도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민마리집 뉴런에서는 전도가 어떻게 일어났었죠? 여기에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는 활동 전이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활동 전이는 뭐였죠? 활동 전이는 막전이의 변화가 100만큼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y축은 막전이, x축은 시간. 자, 이 그래프 기억나죠? 자, 어떤 지점에 이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휴지 전위에서 막전위가 상승을 해서 이 100만큼 약 100mV만큼 막전위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 활동 전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동 전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막전위가 상승을 하는 탈분극이 일어나야 합니다. 탈분극. 뭔가 여러분들 이해를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탈분극이 아무튼 전도에는 이 탈분극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 탈분극이 일어난다는 말은 나트륨 이온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 이온이 확산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통로를 열고 나트륨 이온이 또 들어오고 나트륨 이온이 확산되고 통로 열고 들어오고 확산되고 통로 열고 들어오고 확산되고 통로 열고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열고 들어오고 확산되고 들어오고 확산되고 이게 지금 전도였죠. 자, 맞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배웠는 전도인데 자, 마리집이 있는 유런에서는 전도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민마리집 유런에서 일어나는 전도는 우리가 저번에 했어요. 근데 마리집 유런에서는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 마리집 유런을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 자, 축삭 돌기가 있고 여기에 마리집이 있습니다. 마리집. 자, 마리집이 있는데 이 마리집은 슈반 세포가 축삭 돌기를 감고 있는 구조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 슈반 세포는 특징이 뭐가 되냐면 지질의 함량이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질은 쉽게 말하면 기름, 지방 이런 것들이죠. 얘네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니다. 자, 자극이 들어왔어요. 자극이 들어오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가지고 나트륨 이온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얘가 확산되고 여기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를 또 열고 나트륨 이온이 또 들어오고 자, 그럼 얘가 또 확산되고 여기에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있잖아요. 자, 이 나트륨 이온 통로를 엽니다. 자, 얘를 여는데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바깥에서 이 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마리집이 이 초록색의 마리집이 지질의 성분이 너무 많아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이 이온은 이 지질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질의 함량이 많으면 이제 기름의 성분이 많다는 말인데 기름의 성분들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집을 보통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절연체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연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물질, 자, 이걸 절연체라고 하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 나트륨 이온이 확산을 해서 통로를 열고 이온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절연체 때문에 얘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트륨 이온이 열었는데 왜 바톤 터치를 왜 안 해주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또 열겠죠. 그러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또 똑똑했는데 왜 안 들어와? 또 넘어가고 똑똑했는데 왜 안 들어와? 넘어가고 여기선 어떻게 되죠? 똑똑했는데 바깥에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또 똑똑하면 여기서는 들어오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니까 얘를 스킵합니다. 스킵합니다. 스킵하고 여기에서 나트륨 이온이 또 들어오고. 자, 그러면 마리집이 있는 뉴런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여기에 있는 통로를 열지만 나트륨 이온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마리집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탈분국도 일어나지 않겠죠. 탈분국이 일어나지 않으면 활동 전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시험 치고 나서 여러분들 서술형 채점을 하죠. 서술형 채점을 하는데 백지로 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백지로 내는 애들 선생님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고맙게 생각할까요? 얘네들은 그냥 안 매기고 그냥 0점 이렇게 0 적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맞죠? 그럼 스킵을 하면 선생님이 채점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 이온이 여기 열고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바톤 터치가 안 되니까 그 과정을 다 스킵하는 겁니다. 스킵. 자, 스킵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확 줄어들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여기서 봅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자극이 들어오면 자, 여기 열고 모든 지점을 다 열어야 되죠. 근데 마리집 뉴런에서는 여기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열고 했는데 여기는 열어도 안 들어오니까 얘가 이제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열고 쭉 넘어가고 열고 넘어가고 열고. 자, 그럼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속도는 이 스킵하는 과정이 있는 마리집 뉴런이 훨씬 더 빠릅니다. 밑에 있는 민마리집 뉴런이 느리고요. 자, 여기서 전도는 여기에 있는 랑비의 결절에서 일어나고 여기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고 그래서 전도가 여기 일어나고 여기 이렇게 점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마리집 뉴런에서 일어나는 전도를 도약 전도라고 합니다. 이 도약이 이제 점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도약 전도는 또 많이 비유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 조선시대 때 왕이 여기 한양에 살죠. 자, 근데 여기 부산에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자,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알려야 되죠. 네. 자, 왕한테 알리는 방법 첫 번째, 모든 땅을 다 밟고 왕한테 가서 전달을 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모든 땅을 밟는 거는 스킵을 하고 산마다 봉화를 피워가지고 이제 왕한테 전달을 한다. 자, 두 번째, 속도가 봉화가 훨씬 빠르겠죠. 네. 자, 이렇게 모든 땅을 밟지 않는 이렇게 스킵을 하는 봉화가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축구장. 자, 여기 축구장이라고 칩니다. 중간이고 여기 골키퍼 있는 그 페널티 라인.
자, 여기에 여기 사람이 여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공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공을. 자, 공을 전달하는 방법 첫 번째. 모든 땅을 다 밟고 드리블 해가지고 공을 전달하는 방법. 자, 두 번째. 모든 땅을 밟는 거는 스킵을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패스하는 거. 자, 공이 이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 A한테서 B한테까지 공이 누가 더 빨리 전달이 될까요?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패스하는 게 이제 훨씬 더 빠르겠죠. 그만큼 스킵이 일어나면 이제 그 전도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네, 이렇게 도약 전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전도와 전달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뉴런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전도는 하나의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자극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자, 그럼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전달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뉴런 안에서 자극 이동하는 걸 전도. 네, 전도와 전달 비교를 할 수 있죠. 전달은 두 개의 뉴런 사이에 이제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 전도가 빠를까? 전달이 빠를까? 자,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우리가 속도를 비교를 했었죠. 자, 누가 더 빨랐었죠? 신경계가 더 빨랐었죠.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느렸었죠. 왜 그렇죠? 신경계가 무슨 신호라서? 네, 전기적인 신호라서. 내분비계는 호르몬은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화학적인 신호라서. 네, 화학적인 거랑 이제 전기적인 거랑 비교했을 때 전기적인 게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이온들의 이동이죠. 이온.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이온들의 이동이라서 전도는 전기적인 신호입니다. 자, 전달은 여기에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가 있었죠. 시냅스 소포 안에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신경전달 물질이 이동하는, 네, 화학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라서 전달은 화학적 신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와 전달 누가 더 빠를까요? 전도가 더 빠르겠죠. 왜? 전기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신호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막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전도가 훨씬 빠르고 전달은 천천히 일어나고 전도가 또 훨씬 빠르고, 네, 이 전도가 빠르다는 것을, 전달이 느리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뉴런이 나옵니다. 뉴런. 그리고 하나, 둘, 이 두 개 이상의 지점이 나와요. 여기를 D1이라고 하고 여기 D2라고 할까요? 자, 이 D1과 D2, 이 A라는 뉴런에서 만약에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면 막전이가 이렇게 따른다라고 칩시다. 자, 여기가 휴지전이 마이너스 70. 자, X축은 시간 밀리세컨드, Y축은 막전이 밀리볼트. 자, 여기에 특정 점을 줄 겁니다. 점을.
자, 이 점이 만약에 1, 마이너스 60. 자, 여기는 2, 플러스 30. 자, 여기는 3, 마이너스 80. 여기는 4, 마이너스 70이라고 칩시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D1에 자극을 주고 4ms 후에 D2에서의 막전이는 뭘까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얘를 알려면 먼저 D1과 D2 사이의 거리가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만약에 얘를 6cm라고 할까요? 6cm. 자, 그리고 A의 전도 속도는 만약에 3cm/ms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D1에 자극을 주고 D2에서 4ms 후에 막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자극을 주고 먼저 전도가 D2까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 전도되는데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3cm/ms의 속도로 6cm를 가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2ms가 걸립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이 4 중에서 전도되는 시간이 2ms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자극을 주고 1 그러면 여기 와 있겠죠. 2 그러면 여기 온다는 말입니다. 2ms 만에 D2에 도착을 한다. 자, 근데 자극을 주고 4ms 후에 막전이 그러면 2ms일 때 여기 이제 휴지 전이가 깨지고 탈분극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 2, 자 3이 됐을 때는 여기 와 있겠죠. 자, 여기가 0이니까. 그리고 4일 때는 여기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ms 후일 때는 B에서 D2에서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이다. 자, 이거를 전도되는 데는 2ms가 걸렸고, 자, 그러면 도착하고 나서는 2ms가 흐르는데 이거를 막전이 변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2초를 썼고 그 다음 여기 2초를 쓰면 그때가 4ms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막전이가 플러스 30을 나타낼 것이다. 자, 이거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전도 속도가 만약에 4라고 하고 여기를 12cm라고 해봅시다. 12cm. 자, 그리고 여기를 5ms 후일 때 D2에서 막전이는 몇일까요? 이걸 해봅시다. 자, 그럼 바로 해보면 자극을 주고 5ms일 때 D2에서 막전이는, 자, 그러면 속도가 4인데 12cm를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ms겠죠. 3ms. 그래서 전도되는 시간이 3ms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자, 자극을 주고 시작하면 1, 2, 3일 때 D2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3일 때 D2에 왔고 그때부터 이제 자극이 들어온 거니까 막전이가 움직이겠죠. 자, 3이었고 4, 5. 자, 그럼 5일 때 플러스 30. 이번에도 플러스 30입니다.
자, 그러면 5ms 후일 때는 전도 시간에 3ms 쓰고 막전이 변화 시간에 2ms를 쓰니까 그래프 상에서 2ms일 때 플러스 30.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바꿔봅시다. 바꿔서 자,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80mV다. 그리고 4ms 후다. 그러면 전도 속도는 몇일까? 자, 이거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 D2에 떴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죠? 자극이 오고 나서 마이너스 80이 떴다는 말은 자극이 오고 나서 3ms가 흘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3ms를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 4ms 후일 때니까 전도 시간이 몇이었다는 말이죠? 네, 1ms였다는 말입니다. 1ms. 자, 그러면 1ms 만에 전도되었다. 자, 그러면 D1에서 D2까지 가는데 1ms가 걸렸다. 그러면 속도가 1ms에 12cm를 가는 속도다. 그래서 속도는 12cm/ms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 속도 그리고 이동 거리, 이동해야 하는 거리, 그리고 몇 초 후, 그리고 그때 막전이 이 네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대부분 전도 속도를 빼놓고는 이제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 속도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종이 활동지를 나눠줬을 건데 그 종이의 밑에 4쪽이라고 적혀 있는 것 중에서 오른쪽에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께 잠깐 멈춰달라 하고 5분 동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고 이걸 풀이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풀어봤죠? 자, 바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터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에서 D4 위치를, 자, 표는 A와 B의 D3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동시에 1에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D1, 1, 2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D2랑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첫 번째 1과 2가 뭐가 D2인지 뭐가 D4인지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표에 미지수가 보이죠? 미지수를 한번 찾아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1cm/ms, 2cm/ms 중 하나이다. A와 B 각각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 막전이 변하는 그림과 같다. 어떤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이 그래프를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 0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0은 이 지점도 있고 이 지점, 0이 두 개의 지점이죠. 그래서 이 0은 지금은 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가 먼저 두 개 나오는 걸 먼저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 80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0을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2라는 지점이 D2인지 D4인지 이것도 모르죠, 아직은. 그래서 이거를 쓰기도 지금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일단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60. 자, 여기는 D1에서, 자, 그러면 여기 이 마이너스 60일 때죠. 자, 그러면 B의 D1 여기, 자, 자극을 주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 시간이 있고
마이너스 60이 떴다는 말은 도착하고 자극이 들어오고 이제 1ms가 흘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플러스 1이 되겠죠. 앞에 게 전도 시간, 뒤에 게 막전이 변화 시간. 자, 근데 4ms일 때라고 했으니까 4를 완성을 하면 여기 3을 넣으면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극을 주고 D1까지 3ms 만에 왔다. 그럼 3ms에 3cm를 지금 간 거니까 B의 속도는 1cm/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A는 속도가 2cm/ms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이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점이죠. 이 지점. 무슨 말이죠? 자극을 주고 3ms가 지났을 때다. 그러면 얘는 뭐 플러스 3인데 4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1을 넣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2라는 지점은 1ms를 이동해서 도착하는 지점이죠. 그러면 전도 속도가 2기 때문에 1ms를 쓰면 2cm가 떨어진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D2일까요? D4일까요? D2가 2cm 떨어진 지점이죠. 그래서 이 2는 D2가 되겠습니다. D2. 자, 그럼 자연스럽게 1은 D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역을 한번 구해봅시다. 기역. 이 기역은 D4 지점에서의 막전입니다. 4ms일 때. 자, D4 지점은 여기서 여기까지 자극을 주고 여기까지 오는데 속도가 2고 4cm 거리이기 때문에 2ms 만에 오죠. 자, 4를 완성하려면 2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D4 지점에 자극이 오고 2ms가 흘렀을 때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플러스 30. 자, 그래서 기역은 플러스 30. 니은도 한번 구해볼까요? 니은. 자, 니은은 D2 지점의 B.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자극을 주고 속도가 1로 2cm를 가기 때문에 여기는 2 플러스 전도되는 시간은 2ms. 자, 근데 4를 맞추기 위해서는 2를 넣으면 되겠죠. 마찬가지.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 변하는 시간은 2다. 그래서 플러스 30이다. 얘도.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 1, 2 D2인지 D4인지 구했고, 전도 속도 구했고, 기역이 뭔지 니은이 뭔지 구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A의 전도 속도는 2다. 네, 맞죠. 그래서 기역 맞고. 자, 니은, 기역과 니은은 모두 플러스 30이다. 아까 플러스 30, 플러스 30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A가 5ms일 때 A는 뭐죠? 이거죠, 이거. 자극을 D3에 주고 경과된 시간이 A입니다. 경과된 시간이 아까는 4였는데 지금 얘를 5일 때 B의 1이면 여기 있죠. 1이면 D4입니다. D4. 자, 5ms일 때 B의 D4에서는 탈분극인가를 확인해 봅시다. 자, 지우고. 지금 자극을 주고 5ms일 때 D4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럼 속도가 지금 1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속도가 1이고 4cm이기 때문에 4ms가 걸립니다. 근데 이 5일 때 보자 했으니까 5를 완성하면 플러스 1. 아, 도착하고 나서는 플러스 1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자극이 들어오고 나서 1ms가 흘렀구나. 그러면 2 마이너스 60인 이 지점입니다.
자, 이 지점은 탈분극이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이 유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그리고 뭐 두 번째 접하는 학생들, 처음 접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한 4문제, 5문제 푸셔야지 이제 감이 오고요. 기출픽에서 이 유형은 이제 변형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출픽의 이 유형들을 한번 다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3문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3문제 모두 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형 포기하지 말고 한번 잘 준비를 해서 기말 시험 모두 다 고득점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고했고요. 네,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잘 치세요. 네, 학교에서 봅시다.